이제 중장기 투자를 거의 100%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 중장기 투자는 거의 그 과정을 얘기했잖아요. 과정의 거의 99%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다리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 기다리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리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뒤로 늦춰지면 뭐 어떤 이유여서든지 간에 아무튼 늦춰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의심하죠.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아무튼 이제 투자에서는 이제 이게 아무튼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이 믿음, 특히 이제 이게 중장기 투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무튼 이게 홀딩, 보유, 이제 보유를 우리가 영어로 홀딩, 보유를 이렇게 오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언제까지가 오래냐, 이게 얼마만큼이 오래냐, 그 숫자를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죠. 원하는 결과, 원하는 결과, 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아무튼 금방금방 나오고 또 예상한 대로 그 예상한 기간 내에 아니면 예상하는 기간에 맞춰서 어떤 결과가 딱딱 나와주면 좋은데 확률적으로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확률적으로 보통은 이제 예상보다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거의 한 80%, 90%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에서 아무튼 끊임없이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악재가 세력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길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력 입장에서는 좀 시간 더 끌다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죠? 그 가격 만들어서 그 자기들이 그죠? 충분히 다 팔고 달 판다는 것은 개인들한테 다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인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들은 그냥 이 좋은 종목을 쌀 때 많이 사서 좋은 종목이 됐든 지금 좋은 알트코인이 됐든 뭐든지 아무튼 쌀 때 많이 사서 똑같아요. 그 세력들도 쌀 때 많이 사야 되는 거고 개인들도 쌀 때 많이 사야 되는 건데 근데 많이 사는 것까지는 세력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종목을 좋은 알트코인을 이게 좋은 종목 좋은 알트코인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아무튼 때가 되면 아무 때나가 아니고 때가 되면 항상 조건이 때가 되면 그러면 이제 많이 상승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종목 많이 올라갈 알트코인 그게 좋은 종목이고 좋은 알트코인이죠. 이게 말을 바꾸면은 이제 세력들이 나중에 많이 올릴 종목 세력들이 많이 올릴 알트코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찾아서 그러니까 아무튼 잘 찾아서 이왕이면 쌀 때 힘들더라도 좀 쌀 때 사서 들고 있어야 그만큼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쌀 때 이왕이면 그리고 또 대박을 내려면은 쌀 때 사는데 뭐 그래서 종목 한 주 사고 뭐 알트코인 한 코인 사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수익률이 그렇게 해서 뭐 종목 한 주 사가지고 뭐 그게 두 배 가고 세 배 가고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 코인 하나 쌀 때 코인 하나 사가지고 그게 막 나중에 다섯 배, 열 배 가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아무튼 그 실전 쪽에서 공부는 충분히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무튼 이제 나중에 그래도 그 결과치가 아무튼
그죠? 우리 자산에 자산을 빌리는데 아무튼 역할을 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그죠? 예상한 기간보다 6개월이 늦어지든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비중이 적으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냥 주식 한 주 사놨고 알트코인 하나 그냥 저희도 해서 알트코인 하나 한 개씩만 사놨으면 뭐 오르든지 말든지 뭐 그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올랐다 내렸다 하고 또 기간도 그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그 종목도 그 주식 한 주 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보인 대로 투자 자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이 들어갔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알트코인도 지금 수학년 중에 알트코인 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저희 알트코인이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이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만약에 제가 했던 이 종목 주식을 싹 정리해가지고 뭐 알트코인이 막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알트코인에 올인을 했다. 그러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떻게 그걸 조절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비중을 이제 힘들고 안 힘들고는 그 어떤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때문에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고 그 비중이 뭐 전체적인 비중이 알트코인이 그래서 주식 자금 대비 알트코인 자금 그것이 그래서 몇 프로 정도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주식하고 이게 이제 주식 자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자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코인 자금이죠. 코인 자금하고 저는 이제 원래 이걸 이제 한 9대 1 정도? 이게 9대 1 정도? 아니면 8대 2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주식 자금 다 정리해가지고 코인으로 그냥 이렇게 그 100%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올랐다 내렸다 는 변동성, 이 변동성에 대해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 원래 예상은 뭐 이 정도 기간이면은, 이러면 이제 아무튼 일차 불장이 아무튼 요점이면 이게 이제 아무튼 시작이 돼서 이렇게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 이게 미미하게 지금 시작은 됐지만 뭐 이게 시작이 된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다못해 주식 자금하고 코인 자금을 이렇게 해서 5대 5만 했어도 그죠? 이게 주식 반절 반절 이렇게만 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1억 가지고 온다 그러면 뭐 주식 자금 5천 에서 뭐 코인 자금 5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뭐 2천만 원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뭐 주식 자금 천 코인 자금 천 뭐 이런 식으로 했어도 좀 나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9대 1, 8대 2 이렇게 이거 제가 대선주 할 때도 이게 이제 그때도 막 그 정책주하고 인맥주하고 요거 비율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죠. 이게 처음에 5대 5도 얘기했다가 뭐 나중에 정책주로 막 그죠? 6대 4 내가 흐름을 보고 또 뭐 7대 3 막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응? 근데 이걸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저걸 왜 해야 돼? 응?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그 흐름에 따라서 아무튼 그 대선주들 흐름에 따라서 인맥주 흐름과 정책주 흐름, 그게 이제 시기별로 어떤 흐름들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원래는 수강생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음,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원하는 결과가 이제 얻어질 것이다.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이제 힘들다. 힘든데 왜 힘드냐? 왜 우리가 이제 고통스럽다. 이게 왜 고통스럽냐? 음? 그 알트코인들 때문에 고통스럽냐? 아니라는 거죠. 비중이 문제다. 근데 이게 1차 불장 때도 그렇고 또 이 1차 불장이 끝나고 나서 이 2차 불장을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이제 이 2차 불장을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물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기다린다, 투자해서 기다린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기다린다는 뜻은 보통 이제 개인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물려서, 이게 고점에 사가지고, 그죠? 카카오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그지? 17만 원 위에서 사가지고,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막 이런 데서 사가지고, 그것도 막 한 1억 원치 사가지고, 그래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반대라는 거죠. 카카오가 이렇게 2, 3만 원일 때, 이게 2만 원, 3만 원일 때, 이때 1억 원치 사가지고, 이게 또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랐다 냈다 올랐다 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2배 가고 3배 가고 막 5배, 6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고, 응? 여기 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다린다? 뭘 기다려? 기다리기는 뭘? 이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고점에 물려가지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이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거의 포기 상태에서 희망도 없죠. 이거 뭔 희망이 있어요? 희망도 없고 그냥 포기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그죠? 시간을 보내는 거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이렇게 바닥권에 사가지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게 변동성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 변동성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한 것보다 이렇게 이제 길어지는 이게 불장이 오는 게 본격적인 불장이 오는 게 기다리는 게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이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많이 갈 걸 이렇게 많이 갈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것을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기다리는 거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될지 그냥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쵸?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손실이 크니까 비중도 크고 손실도 크고 이게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하고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저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채팅창에 써보세요. 저희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저희가 알트코인을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권에 사가지고 이게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이렇게 몇 배 가면 팔려고. 아무튼 5배든 10배든 뭐 20배든 이렇게 되면은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냥 뭐 아무튼 어떤 희망도 없이 어떤 원하는 것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지 그냥 그죠? 대책이 없이 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응? 아까 제가 믿음에 투자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투자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음? 종교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저 이제 종교적인 메시지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저희 투자하는 거하고 약간 공통점이 있다. 이 종교라는 것도 보면은 이제 뭐 아무튼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천주교가 됐든 뭐 그 다른 종교가 됐든 아무튼 이 종교라는 것도 잘 보세요. 이게 종교라는 것도 보면은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게 뭘 믿느냐면 미래에 이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종교에서 믿음이 중요한데 미래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채팅에 써보세요. 여기 종교 있으신 분들, 보인들, 기독교가 됐든 뭐 불교가 됐든 뭐그 다른 종교가 됐든 종교에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한데 미래에 어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우리가 종교에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미래에 뭔가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보이지 않는데, 응?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응? 종교 있으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응? 종교 없는 분들도 응? 미래에 보이는 걸 믿는다고요? 어떤 종교가 미래에 보이는 걸 믿죠? 응?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교에서 믿음이 중요한데, 보이는 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독교 같은 뭐그 성령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그게 다 보여요, 눈에? 음? 그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뭐 예수님을 보이는데,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뭐 불교에서 보이는 부처님을 믿는다? 그건 유형적인 거고, 응? 핵심적인 게 뭐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뭐냐? 응? 그 신앙심이 깊다. 이분이 어떤 종교인인데 그 종교인으로서 좀 신앙심이 돈독하다. 신앙심이 깊다. 그런 분들은 미래에 보이는 것을 믿는 분들이에요.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 뭐, 이게 종교마다 다르니까. 보이지 않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 어떤 믿음, 진짜. 응? 누가도 깨뜨릴 수 없는, 그죠? 확고한 어떤 믿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데 똑같아요. 미래에 어떤 보이는 것을 믿는 거냐?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응?
이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분이 종교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도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투자도 종교도 믿음이 중요해요. 이 종교도 투자도 믿음이 중요한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렇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그러니까 요걸 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까같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기다리다가 더 기다려야 되면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이 아니면 어떤 흐름들이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되거나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다리는 거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더 보내는 게 아니고 더 기다려 보는 거예요. 뚜렷하게 어떤 결과를, 어떤 목표, 어떤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가지고 나는 뭘 얻겠다. 이 투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 그런 어떤 결과. 그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응? 이제 보이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얻어졌을 때는 보여지죠. 내가 그래서 뭐, 어떤 알트코인을 사가지고 1,000만 원치 샀는데 10배가 돼가지고, 근데 10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이걸 매도를 했어요. 10배가 돼가지고 매도가 됐어. 그래가지고 1억 천이 됐어요. 그래서 원금 포함해서. 그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1억 천은 눈에 보이죠. 그때는. 왜냐하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왜 보이냐? 투자가 끝났잖아요. 매도를 했으면 투자가 끝난 거잖아요.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결과가 보이는 거고, 투자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내가, 그죠? 팔기 전에는 내가 이게 더 올라가서 팔지, 그 가격에 팔지, 더 내려와서 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응? 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다 매도를 하고 나면은 결과가 딱 보이죠. 왜냐하면 딱 정해졌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결과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팔기 전에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냥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그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내가 매도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 숫자를 보는 거지. 숫자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그게 결과는 아니잖아요.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투자 과정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투자 과정 속에서는 제가 했던 이 과정 중에는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응? 그냥 올랐다 내렸다는 그 흐름만 보이는 거죠. 흐름만 보이는 거지. 어떤 결과가 보이는 건 아니죠. 이 결과는 나중에 매도를 해서 이제 딱 확정이 되면 10배가 돼서 딱 팔아서 그래서 이 1,000만 원 가지고 1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보이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종교를 가진 분들이 종교를 왜 갖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뭘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건가요? 응?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뭐 다른 종교가 됐든 응? 이 종교를 통해서 얻는 게 얻고자 하는 게 돈이에요?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어떤 물질입니까? 아닐걸요? 자, 아무튼 다시 아무튼 투자와 관련해서 아무튼 이렇게 기다리는 거하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는 걸 하는 거고, 투자를 잘 못하고 계속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은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저희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응? 바닥권에 사서 그 변동성이 크니까 그저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을 6개월, 6개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명확하게 기다리고 있다. 뭘 믿고요? 불장이 올 것을 믿고, 불장은 시작이 됐다. 저는 저 시장이 불장은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이 안 됐다. 응? 이걸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있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개인들이죠. 이게 개인들, 이게 세력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시장을 의심할수록,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서 시장을 의심한다. 이게 뭐예요? 불장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올 거냐 안 올 거냐, 불장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 얘기죠. 응?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불장이 빨리 왔으면 이런 의심을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렇게 이제 늦어지는 거죠.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자꾸 느는 거죠. 느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죠? 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이 시장을 의심할수록 그저 불장 이제 안 와, 안 와. 오려면 벌써 왔어야지. 안 와, 안 와. 응? 불장이 온다고? 안 와. 응? 사람들이 시장을 의심할수록, 이게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얘기죠. 이게 시장을 의심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시장이 아니야 이렇게 좀 이렇게 늦어지더라도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은 올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그죠? 근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반대로 줄어드는 거죠. 점점점, 그죠?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응? 그죠? 그래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처음에 해서 50대 50이었는데 지금 50대 50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60명, 여기 40명, 그죠? 여기가 70명, 30명,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80명, 2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장이 안 온다. 가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반대로 불장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질수록 그죠?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불장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적어질수록
그죠? 불장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불장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개인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이걸 항상 개인들은 개인들은 보세요. 개인들은 이걸 항상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나도 불장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위 사람들도 불장 안 올 거라고 주위 사람들 5명, 10명을 물어봐도 다 불장 안 올 거다 얘기하면은 그럼 불장 안 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게 개인들이다. 이건 개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불장이 안 올 거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만들고 그 불장이 올 거라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수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면은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렇게 기간을 원래는 여기서 불장이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큼 기간이 지나도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 안 되고, 그래 이렇게 해서 자꾸 기간이 늦어지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응? 불장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은 투자에서 거의 절대 불변의 업치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간지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지표. 응? 경제지표가 아니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지표다. 경제지표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어떤 그죠 판단할 때 어떤 타이밍을 판단할 때 예, 어떤 경제 지표에 의해서 타이밍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확률이 그것도 정확도가 훨씬 더 높은 게 이 인간 지표다. 인간 지표. 그렇지 않죠? 인간 지표가 뭐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게 인간 지표잖아요.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떨어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샀다는 것은 이게 올라갈 거라고 믿고 사는 거죠. 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팔 때는 뭐예요? 내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의심할 대로 믿음은 없고 의심 거의 100% 의심해가지고 매도를 하면은 내가 팔고 나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팔고 나서 떨어져야 하는데 아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매수했을 때는 내가 사면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고 거꾸로 떨어진다. 예? 왜 그래요? 바로 이거. 의심과 믿음. 응? 의심과 믿음에 대한 어떤 그 타이밍. 의심과 믿음에 대한 타이밍. 결국 세력과 개인 간의 결국 싸움인데 투자라는 것은 그렇죠. 그 개인들끼리 싸움은 의미가 없고요. 그 세력들끼리 싸움도 별로 의미가 없고 결국은 거의 100% 개인과 세력의 싸움인데 그 제가 차트 가지고 설명드릴 때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시기에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제가 종목을 드릴 때도 그렇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하나도 투자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구간에, 이런 시기에 지금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력들이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아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힘들다. 기다리는 게. 이게 자꾸 내 생각, 세력의 생각을, 세력이 지금 타이밍에 세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세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의심이 자꾸 많이 생기고, 믿음은 약해지고 의심은 자꾸 커지고. 그 왜 그래요? 결국 내 생각대로 올라오니까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올라오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고점이나 고점 근처에는 너도 나도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거의 투자하고 있는 시장의 고점 근처는 누구든지 이게 이제 조금 벌고 많이 벌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이 벌은 상태예요. 고점 근처에서는. 그죠? 만나갖고 막 다방 뭐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뭐 식당에서 아니면 뭐 전화로 카톡으로 뭐 요즘에는 그죠? 응? 뭐 아니면 카톡방에서 아니면 무슨 뭐 아무튼 그런 온라인 무슨 그런 커뮤니티 이런 데서 막 분위기가 좋다. 아무튼 막 예서 막 코인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다. 응? 아니면 주식 관련해서 막 분위기가 좋다. 응? 나도 벌었는데 너도 벌었냐? 막 이런 분위기면은 그때는 고점이나 고점 근처라는 얘기죠. 고점 근처. 고점 근처. 그러나 반대로 막 나도 불안하고 너도 불안하고 아까처럼 불안한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줄고, 응? 그러니까 불안하죠. 나도 불안한데 너도 불안하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죠? 이 확실하지가 않을 때, 그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응? 그럴 때는 매집을 누가 세력이 매집을 할 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개인들도 세력만큼 매집을 못 하더라도 물량을, 응? 제가 얘기했다는 게 코인 한 개라도 더 매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인 한 개라도 더 매수를 하는 이렇게, 응?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이제 무관심하다. 그죠? 무관심하다. 이게 무관심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 거래 대금이나 그 거래량, 이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지금 업비트도 빗썸도, 그 바이낸스도 그게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이면은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럴 때가 역대급 기다. 역대급 기란 게 뭐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거래량 팍 줄고 거래대금 줄고, 응? 이랬을 때가 이게 무관심 상태다. 무관심. 관심이 없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역대급 기다. 역대급이랑 이럴 때가 제가 얘기하는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다, 기. 응? 이거 반대로 하셔야 된다고, 반대로. 응?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인간지표란 거죠. 인간지표 이게. 응? 그러면 지금 코인 시장은 어떤 구간이냐? 이런 얘기죠. 응? 1번 고점이다. 코인이 지금 1번 고점이다. 어? 2번 지금 매집해야 될 때다. 3번 지금 무관심 상태이다. 응? 써보세요, 채팅창에. 지금이 코인들이 지금 고점인지, 지금 매집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무관심한 구간인지, 그리고 역대급 지금 기회가 와 있는 이런 구간인지 써보세요. 1번, 2번, 3번, 어딘가. 그러니까 굳이 경제지표 뭐 이런 걸로 따질 필요 없어요. 응? 경제지표 이해도 잘 안 가고, 그 어려운 경제지표. 응?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죠? 그런 경제지표, 그쵸? 경제지표 보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응? 이게 설명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이게 투자에 적용을 하려고 보면은,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죠 그것보다는 이 인간지표가 훨씬 더 투자하는 데는, 투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응?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데, 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려운 그런 경제지표, 막 무슨 M2가 어쩌고, 뭐, 유동성이 어쩌고, 막 이런 말들 어렵잖아요. 뭐, 돈이 풀리고, 뭐, 금리가 어쩌고, 뭐, 이런 말들 다 어렵잖아요. 응? 그 인간지표를 보면은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 어떤 시기인지, 어떤 타이밍인지, 이게 인간지표를 보면은 딱 나온다는 얘기죠. 인간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2번 아니면 3번 구간이죠. 여기는 아니죠. 2번 아니면 3번. 뭐 오른 게 없는데 무슨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매집 아니면은 지금 거의 이제 무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무관심이냐면 이게 개인들이 무관심하다. 개인들이 무관심한 거 왜 그래요? 코인들이 안 오르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코인들이 막 10배 가고 20배 가고 30배 가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관심한 거죠. 음?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보면은 그런데 반대로 이제 투자를 잘하는 분들, 투자를 앞으로 잘할 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된다. 너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할 때,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불안하니까 다 매도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거꾸로 제가 아까 했잖아요. 이럴 때, 세력들 매집하듯이, 개인들도, 그러니까 돈이 이제 세력들도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코인 하나라도 더 사면서, 이렇게 사면서 기다린다. 응? 그리고 자금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더 실어서, 그죠? 기니까. 자금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비중을 조금씩 더 실으면 더 좋은 기회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투자 과정을 수강생분들 이제 처음 경험하시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었다는 얘기죠. 언제? 예?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요런 상태였다, 요런 상태. 이번에만 처음 나오는 현상이 아니고, 4년 전 본격적인 불장이 올 때도, 8년 전 본격적인 알트의 불장이 올 때도, 이렇게, 요 매집 단계와 무감심 단계, 이게 있었단 얘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게 이번에만 처음 이런 게 아니고 4년 전에도 그랬었고 8년 전에도 그랬었다고요. 응? 그래서 그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지금 그때로 얘기하면 그럴 때구나. 응? 4년 전으로 얘기하면 이때쯤이구나. 8년 전으로 얘기하면 이때쯤이구나. 이렇게 딱딱 매치가 되는 거죠. 4년 전, 8년 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나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생각에 따라서는 세력처럼 생각할 줄 알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역대급 기회다. 역대급 기회. 이제는 여기서 좀 시간 지나가면은 지금 가격,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들 가격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 지금 보고 있는 알트코인 가격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격이 이제는 안 올 거다. 이제 여기서 좀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제가 그때 비트코인이 그때 2023년도 여기 12월 달, 1월 달 여기 2천만 원 근처에 있을 때, 2천만 원 근처에 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 시간 좀 지나면 이제 2천만 원은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거다. 이 얘기를 이게 그죠? 2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가격. 응? A라는 알트코인 지금 가격이 있고, 또 B라는 가격이 지금 알트코인 가격이 있고, 뭐 C라는 가격이 알트코인 가격. 근데 이 가격이 여기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다시 안 올 가격이다. 여기 비트코인 2천만 원이 다시 안 올 가격이듯이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 가격들이 여기서 시간이 좀만 지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안 올 가격이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 알트코인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싼 가격에 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조정이라는 게. 응? 지금은 하락이 아니라고요. 하락이 아니고 지금 조정이라고요. 조정. 조정이라니까요. 지금 볼까요? 하락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하락이에요? 알트코인들 가격들이 지금 응? 조정이라니까요. 세이코인 볼까요? 세이코인 보세요. 세이코인 보세요. 보세요. 세이코인.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라니까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세이코인 보세요. 이 세이코인을 예를 들면 세이코인이 보시면 세이코인이 여기가 바닥이었잖아요. 여기도 바닥이었고 여기도 바닥이었는데 일단은 여기 전구점을 넘었죠.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 보세요. 이 차트를 보시라고요. 응? 지금이 하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올랐었잖아요. 여기 있나, 여기 보시면. 얼만큼 올랐나? 세이코인이? 바닥 대비 얼마 올랐나? 보세요. 여기 바닥 대비 보세요. 세이코인이 여기 꼬리까지 105% 올랐잖아요. 보세요. 105%. 105% 올랐잖아요. 105%. 보세요. 그죠? 여기 바닥 대비 여기 105%. 105%. 2배 올랐잖아요. 2배. 바닥 대비 2배. 저희들 상가격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응?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는 여기 바닥 대비 여기 2배 올랐다가 여기 내려온 게 이게 조정이죠. 조정. 응? 조정 하락이 아니고 지금 세이코인을 예를 들면 세이코인은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이게 월봉이잖아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그려보세요. 꼭지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죠? 여기 꼭지 여기 꼭지 보면은 그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이제 하락했죠. 여기 고점 대비는 이렇게 하락을 한 거고,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바닥 만들고, 그죠? 여기서 바닥 만들고, 이 월봉입니다, 월봉. 그리고 여기 하락 추세선. 그죠? 제가 있는 하락 추세선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보세요. 주봉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지금 바닥이고, 거꾸로 이제 여기서 바닥 만들고, 지금 이제 이게 월봉 하나인데, 이제 이번 달, 이게 지금 6월 달이죠? 오늘까지 6월 달이니까, 6월 달 월봉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내일 9시까지, 업비트에서 내일 9시까지 이제 이 월봉이 완성이 될 텐데, 응? 그런데 이게 하락 추세선이잖아요. 하락 추세선. 그때 보면 2024년도 몇 월 달, 한 1월 달부터 해서, 그죠? 1년 하고 거의 6개월, 그죠? 그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월봉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지금 뚫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뚫고 이제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게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이제 이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여기서 시간 좀만 지나면 여기서 시간 좀만 지나면 이 가격은 다시 오기 어려운 가격대다. 그러니까 그죠?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코인 하나라도 이게 좀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많이는 무리해서 늘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늘려 놓는 것도 그죠? 좋은 기회다.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이 이렇게 위기나 이쪽 시장을 떠나야 되고 이럴 때가 아니고 거꾸로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 떨어뜨리면서 세력들은 이런데 그죠? 이런 데가 세력들 입장에서 다 매집하는 거죠. 그죠? 이 매집. 이 거래량 나오잖아요. 여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월봉입니다. 월봉.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싸게 사고 막 세력들처럼 많이 살 수는 없지만 이게 자금의 한계가 있으니까 거꾸로 지금이 타이밍상으로 이게 좀 코인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아니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걸 좀 이제 이렇게 n분의 1 해서
아무튼 이렇게 좀 조금씩 비중을 더 늘려놓을 수 있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 불장 대비해서, 응? 본격적으로 올 불장 대비해서 지금 여기서 코인 하나를 더 늘려놓든,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놓든, 이게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거꾸로 그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기회를. 그럼 나는 돈이 없으면 어떠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응?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된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해서 힘들더라도 내가 그죠? 힘들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그 과정이 힘들고 그죠?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죠? 또그 어떤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본인한테만 마이너스예요. 본인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마이너스가 아니라 본인한테만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투자면, 그리고 어차피 하려고 그 투자를 선택했으면 중간에 힘들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왕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근데 긍정적인데 그냥 아무 그냥 근거도 없이 희망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응? 아까 저 이제 카카오를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게 카카오가 그래서 17만 원, 18만 원, 15만 원 위에서 사가지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반등했다 떨어지니까 반등했다 이게 또 그냥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싸다고 여기서 더 늘리고 그리고 또 이런 데서 더 늘리고 이런 데서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응? 이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응? 그게 아니라 이죠 이렇게 고점에 산 게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이건 이제 이건 이게 변동성 구간이라니까 변동성 구간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죠. 여기 중간 대비해서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걸려갖고 올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바닥권 구간을 지금 바닥권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여기서 못 팔고 여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결국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되냐면 결국 본인한테 마이너스, 본인한테. 그리고 이런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의미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응? 그리고 다음 투자를 할 때 또 이런 경험치들이 다음 투자를 할 때 또 그게 또 이렇게 다음 투자를 할 때 또 이게 어떤 경험치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만 마이너스냐면 결국 본인만 마이너스니까 본인만. 이걸 잘 이해하시고요. 다시.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아무튼 불장도 안 올 것 같고 이제 그죠? 의심은 많이 생기고 믿음은 있을랑 말랑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개인들이 또 그러고 있을 거죠,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내가 나는 지금 같은 상황을 지금 같은 흐름을 나는 어떻게 볼 거냐, 지금 같은 상황을 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는 뭘 할 거냐,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교육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희가 뭐 교육을 통해서 무슨 뭐 그죠? 지식을 더 늘리고 뭐 이런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과정들을, 이런 어려운 기다리는 과정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거쳐가서 좀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이런 기간들을 어떻게 잘 기다려 가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잘 기다려 가면서 그래서 내가 원했던 알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그런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반드시 얻을 거냐, 어떻게 해야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얻을 거냐. 그 제가 얘기잖아요. 세력들은 개인들이 성공하게끔 그냥 안 놔둔다니까요. 그 세력들이 다 한 사람이라도 더 포기하게 만들지 계속. 응? 그리고 이런 좋은 구간에서 개인들로 하여금 코인 하나라도 더 사게 안 놔두죠. 비중을 더 개인들이 늘리는 걸 세력들은 원치 않죠. 세력들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제 카톡 프로필에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좀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투자를 시작할 때 처음에 가졌던 생각 있잖아요. 초심. 이 알트코인 투자를 그죠?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뭐 몇 개월 전이든 처음 이제 여기 수강생마다 다르니까 본인들이 초심 처음에 가졌던 생각 이것을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이 초심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아무튼 이것을 믿고 그냥 믿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믿어도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고점에 산 것도 아니고, 응? 저희는 바닥권에 샀다. 바닥권에. 응? 그리고 바닥권에 샀고 그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다. 응? 그 이제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목표가도 안다. 세력들이 그죠?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도 안다. 응? 그러니까 그런 목표가에 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코인 가격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또 그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는 게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늦어지고 이제 불장이 이제 1차 불장, 뭐 2차 불장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불장이 제가 계획이잖아요. 2025년 12월이나 아니면 요새 좀 늦어지면 한 2, 3월, 한 3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빨리 끝나면 이때 1차, 2차 불장이 이때 다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어떤 상황에서 좀 늦어지면 2차 불장까지 끝나는데, 2차 불장 끝낼 때 여기 이렇게 한 1, 2, 3월, 한 3월 정도까지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분장이 언제 끝날지는 알아요. 언제쯤 끝날지는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예, 이렇게 흐름들을 보면, 일단 올해 말 아니면, 올해 말이라고 해야 지금이 이제 6월도 끝나고 7월이니까, 올해 말까지면 이게 보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늦어진다고 해도, 이게 한 3개월 늦은다고 해도 한 8개월. 그러니까 5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러면 1차, 2차 분장이 다 끝난다니까. 끝나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분장이 언제 시작할 거냐, 언제, 지금 여기면, 지금이 지금 6월 30일이잖아, 오늘이. 그러니까 2025년? 언제 시작할 거냐, 언제. 이걸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이거 세력들도 모른다니까, 이것은.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한다는 거냐, 언제? 응? 근데 그걸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거 알 사람은. 수학점 중에 아는 분 있어요? 언제 시작하는지, 알트 분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알트 분장 1차, 2차 분장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는데, 그것도 무슨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죠. 이게 이때쯤 끝날 거다 계산을 해보면, 이 끝나는 시점은 이때쯤일 거다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6월 달도 다 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7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셋째 주냐, 넷째 주냐, 응? 그걸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응?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언제부터 시작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작되기 전에. 시작하고 나서 준비하면은 그만큼 이제 훨씬 비싼 가격에 사서 따라가야 되니까. 응? 그싼 가격이 많이 사가지고, 그죠? 본격적인 분장이 시작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가려면 좀 힘들더라도, 좀 더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딱 시작돼서 이게 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딱 그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 제가 대선주 할 때도 그죠? 그 시세 원리, 그죠? 그래서 이걸 그 반복해서 설명드렸던 거잖아요. 이거.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또. 이게 본격적인 분장이 어느 타이밍에 시작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세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응? 그래서 아무도 모르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시작된다고. 갑자기 튀어나간다고요. 응? 지금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불장이 막 시작될 때는 갑자기 튀어나간다. 갑자기 코인들이. 응? 그게 다 놓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갑자기 막 2배 가고 3배 가고 갑자기 막 5배 가고 막 하루에요. 응?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지금처럼 불장이 전혀 안 올 것 같고 불장이 응? 이번 불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갑자기 막 알트코인에 따라서 막 갑자기 막 50%도 가고 막 100%도 가고 어떤 건 막 그죠?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어떤 건 막 하루에 5배도 가고 갑자기 간다요 갑자기.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응?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언제 시작할지 모르면 그냥 현금 들고 있다가
불장이 본격적인 불장이 딱 시작되면 그때 어떤 알트코인 살지 그때 정해가지고 그때 딱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장이 갑자기 딱 시작되면 그냥 보통 불장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원래 어차피 가려고 많이 가려고 했던 알트코인들은 갑자기 막 튀어서 올라간다니까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접수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막 해서 갑자기 막 날아간 거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걸? 응? 못 따라잡죠. 갑자기 막 100% 200% 가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어떻게? 응? 못 따라잡는다니까요, 그때는. 그때 저희가 했던, 그때 팔았던 그 네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스윙으로 했던 그런 알트코인들 보면 막 그렇게 갑자기 막 하루에 막, 응?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몇 배 확 올라가는데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미리 들어가 있었어, 몰라도. 뭐 수익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막 1, 2주 만에 몇 배 갈 때 안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막 갑자기 축축축 올라오면 그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 따라잡죠.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응? 못 산다니까요. 그럼 아직 안 간 거 사면 될 거 아니야. 안 간 건 안 간다니까요. 가봤자 한두 배 가다 끝나고. 응? 이게 어려운 거예요. 투자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고생하기 싫다. 그러니까 현금 달고 100% 현금 들고 있다가 알트 불장 딱 시작되면 그때 10배 갈 거, 20배 갈 거, 그때 사면 될 거 아니야.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있는데 이미 몇 배 오른 다음에 사야 된다고. 몇 배 오른 다음에. 몇 배 올랐는데 그것도 막 올라가는 걸 따라잡아야 된다고. 올라가는 걸. 나중에 보세요. 진짜 본격적 불장이 되면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따라잡을 수 있죠. 단타에서 그냥 한 10% 내고 20% 내고 헐 사람들은 따라잡을 수 있죠. 어차피 손절 걸 거니까. 응? 저희처럼 중장기 하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따라잡냐고요. 못 따라잡지. 그걸.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 바닥권에 사놓고 이렇게 막 그 변동성 막그 위아래 막 몇십 프로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그죠?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싸게 사서 나중에 본격적인 분장이 시작했을 때 그랬을 때 나중에 10배도 되고 20배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팔려면은 그런 구간들이 힘들고 그죠? 굉장히 막 그죠? 믿음도 적어지고 막 의심스러워지고 막 하더라도 그런 구간들을 다 거쳐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장기예요, 그게. 그 제자는 중장기는 그래서 아무나 못 온다고. 응? 그 중장기는 해본 분만 한다고 해. 한번 해본 분이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할 때마다 거의 중장기를 통해서 거의 대박 수익을 내고, 또 다음에 할 때 또 대박 수익 내고, 또 다음에 할 때 대박 수익 내고. 그래서 중장기를 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나중에 끝났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조정입니다, 조정.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제가 이제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이 종목들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코스피가 지금 3천이 넘어 있잖아요. 3천이. 코스피가. 지금은 이제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세 상승장, 이번에 강세장, 대세 상승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제 흐름들을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5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천에서 저는 5천 간다고 봐요. 간다고 보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그 대출 관련된 그 뭐 그 6억 상한선 요 얘기가 나온 것도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당분간 이걸 계속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당분간이란 게 이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당분간 일단은 이게 부동산으로 갈 돈들을 일단 대출을 막아놓고, 그렇다고 이걸 계속 막을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응? 일단 당분간 문제가 없는 동안에는 막아놓고, 지금은 이 돈들의 흐름을 지금 주식시장으로 돌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코인 시장이 본격화되면 일부는 또 이쪽 자금으로, 응? 이 주식시장으로, 이 코인 시장으로 이렇게 저는 유도를 한다. 지금 정부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만들기 위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다양한 한 카드 하나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지금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관 막 임명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장관들도 지금 그 산업계에 있는 분들을, 그죠? 이제 막 장관을 지금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몇 개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코스피만 보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상법 개정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올라가 있죠. 이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응? 상법 개정,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좀 있으면 7월 중에 이제 추경이 뭐 20조인가 30조인가 이거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월달 사이에, 아무튼 그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나고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7일 동안,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여기 대비해서 거의 한 플러스 한 거의 10% 올랐거든요. 10%? 엄청 오른 겁니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10% 올랐다는 건 이거 엄청 올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이거 코스피 네버리지 2배짜리 했으면 이게 지금 벌써 20% 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응? 이때 베팅했으면 엄청난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맘먹고 지금 지수를 지금 5천으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말로만 아니고 지금 이 코스피가 5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다. 제가 볼때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수강생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코인이 또 불장이 지금 저는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본격적인 불장이 저는 먼 게 아니고,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눈앞에 와 있다고 봐요. 눈앞에 와 있다. 이 조정이 저는 거의 끝자락이라고 봐요. 끝자락. 아까 이제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저는 앞으로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도 본격적인 불장을 눈앞에 지금 저는 눈앞에 거의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도 중요한데,
이 지금 주식시장도 중요하다, 주식시장도. 그래서 이 지금 이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게 잘 짜서 잘 관리하는 것도 이 코인 시장도 중요하지만, 코인도 중요하지만 주식도 중요하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래서 그 코인도 잘 하셔야 되는데 주식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왔을 때, 응? 그렇잖아요. 응?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그냥 기회가 아니고 지금 엄청난 좋은 기회가 지금 그 주식시장을 통해서 지금 이미 왔잖아요. 이미 와 있는데, 응? 그러면 이 종목들 가지고도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이제 1차 불장이 일단 끝이 나면은 거기서 제가 있잖아요. 원금하고 수익금을 빼서 어디로 보내냐면 이 주식 계좌로 보내야 돼. 주식 계좌로. 제가 문자 그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앞으로. 주식 계좌로 가야 돼. 주식 계좌로 가서 종목을 사야 된다, 종목을. 원금하고 제가 수익금 뭐그 상황에 따라 100%든 200%든 300%든 빼면 이거 은행 계좌로 빼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로, 주식 계좌로 빼야 한다.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어차피 코인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면은 끝날 거니까요. 코인은. 응? 그러나 주식시장 지금 이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갈 흐름이거든요.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코인에서 이제 코인으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일단 코인 쪽에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거기서 원금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빼서 주식 계좌로 넣어서 일단은 아무튼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지금 좋은 종목들을 사서 쟤는 뭐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거 아니고 이렇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짜서 거기서 수익을 좀 중박 이상, 중박 대박, 중박에서 대박 정도 수익을 종목을 통해서 내야 된다. 종목을 통해서 중박 내지 대박. 중박이라는 것은 플러스 한 50% 이상, 그다음에 대박은 그래도 플러스 100% 이상.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량주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량주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 코인에서 수익 난 것들은 이 주식 계좌 가서 50% 나든 100% 나면 이게 또 복리가 되는 거니까요, 복리가. 응? 이렇게 잘 연결을 해 가셔야 된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단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보다는 이 종목을 교육용 종목으로 사실 포트폴리오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교육용 종목인데 일단 매도는 아무튼 이 수강생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라는 수강생분들이 판단해서 매도는 교육용 종목이요.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드리고는 있으나 사실은 이게 이 포트폴리오로 들어가도 드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종목을 안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시면 교육용 종목 하이브 일단 하이브라는 종목을 보시면 하이브라는 종목이 지금 월봉으로 보셔도 지금 여기 앞에 전고점 지금 여기 바닥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종목이 지금 월봉입니다. 이거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바닥 만들고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22평선 밑에 있다가 저기 지금 올라탔죠. 올라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고, 하이브도 이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시가총액이 커요. 요걸 일봉으로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 앞에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교육용으로 보면 요런 자리, 그렇죠? 여기 21선 밑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잘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타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21선 밑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타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 그죠? 거기서 또 우상향 하다가 그 21평선 여기 밑으로 간 건 아닌데 여기서 우상향 하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있죠. 거래량 줄고, 그죠? 20평 위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고 거래량 줄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하이브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 그 0919면 여기 그 매출하고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늘고 있죠.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여기 보면 늘죠. 영업이익, 그죠? 매출 늘고 영업이익 늘고 좋죠.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은 그 0258 이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관이 계속 사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사고 있죠. 기관 외국인 그다음에 그냥 개인들이 당연히 팔고 있고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 게 이게 꽤 많아요. 이게 유통 물량 대비 요거 계산해 보시면 이것도 거의 계산해 보시면 이게 총 물량에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 게 거의 한 6%에서 한 7% 정도, 6에서 7% 정도 샀기 때문에 이게 평균 매수 단가 대비 최소한도 아무튼 6, 70% 이상 갈 수 있는 건데 올라온 폭은 이게 아무튼 2, 30%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아무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도 몇십 프로 남아있다. 몇십 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제 매집을 더하면 여기서 매집을 더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폭이 더 크겠죠. 6, 7%가 아니라 이 만약에 8%, 9%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단가 대비 거의 80%, 9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매수 단가에서 좀 올라와 있지만 올라온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 30%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으로도 괜찮은데 제가 이제 종목을 안 늘리려고 수강생들한테 교육용 종목으로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신 김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환율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보시면 전저점을 살짝 깼죠. 전저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환율은 지금 여기 고점 대비 지금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1250 1250을 향해서 간다. 1250을 향해서 가는데 1250은 이게 우리 정부가 원하는 환율대이기도 해요. 앞으로 지금 환율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 환율이 1250대까지.
그래서 환율이 아무튼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제가 가리했던 게 달러가 내려간다는 거고, 달러가 내려간다는 것은 원화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 원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결국 달러를 매도해서 결국은 원화로 바꿔서 결국은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 주로 어떤 주식을 사면 우량주를 산다. 우량주를 사는데, 우량주가 뭐냐면 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주로 코스피에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그 다음에 좀 넓히면 1위에서 30위, 1위에서 30위권에 있는 종목들, 좁혀서 1위에서 10위, 좀 넓혀서 1위에서 30위, 이 종목들 중에 이렇게 앞으로 코스피가 5천을 갈 때, 지금 그죠? 3천에서 5천 가려면 2천을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 안에서 주두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환율의 흐름이 지금 저희 주식시장에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될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환율의 흐름이 이런데 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코스피 5천을 끌어올리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우량주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종목들을 쭉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로도 뭐 연결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요, 이게 카카오도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쯤에서 들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막 거의 급등했다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건 조정입니다. 조정 받고 또 가는 거죠. 카카오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 거의 물량에서 지금 올라온 이 폭이 있지만, 지금 물량으로만 해도 여기에서만 해도 지금 몇십 프로 더 가야 돼요. 몇십 프로. 일단 몇십 프로는 더 가야 된다. 그 매집 물량으로만 따져봐도 조정이다. 조정이다. 다시 올려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 줄면서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줄잖아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세력들 털고 나가는 게 아니고 조정입니다. 그 이제 기관하고 그 세력이 매집해도 물량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대비 이 상승폭, 그죠? 여기 평균 매입 단가, 여기 평균 매입 단가 요즘 되잖아요. 이게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올라온 폭,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서 더 가야 되는 폭, 이게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제가 드린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급등 나왔잖아요.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아무튼 일주일 전에 아무튼 여기 막이 급등 나왔죠. 급등. 근데 여기 음봉 나왔는데 다시 사죠. 보시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놨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도 지금 이게 다 매직 구간입니다. 매직 구간이고 이게 매직 구간이고 이제 평균 매입 단가가 뭐 요쯤 드는 거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연봉으로 보시면 SK하이닉스도 연봉 올해 지금 많이 올랐죠. 올해 이 연봉입니다. 연봉.
SK하이닉스 연봉으로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여기 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연봉이 우상향하고 있죠. 보세요. 연봉입니다. 연봉. 월봉도 아니고. 근데 올해 2025년도에 연봉이 장대 양봉 나오고 있죠. 근데 거래량이 엄청 나온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세력들이 파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고 있죠. 세력들이 지금도 사고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중이죠. 이 꼬리도 지금 다 넘어가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요? 지금 보면 30만 원대인데, 지금 고점이 3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야 된다. 아까 이제 그 외국인 기관죠. 보면은, 아까 매집 그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제가 그런 종목들을 지금 그 교육용 종목도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도 그렇고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은 다 포트폴리오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지금 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된다. 기관들이 딱 사기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이게 보면 한국전력도 보세요. 한국전력도 보세요. 제가 어디 들었나? 제가 한국전력도 이쯤 들었는지 요쯤 들었죠. 요쯤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제 기억으로 한 요쯤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조정입니다. 조정이고 여기 지금 보면 한국전력도 보시면 연봉으로 보면요. 연봉으로 보면 한국전력도 지금 올해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있잖아요. 올해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점 6만 3천 원 있잖아요. 6만 3천 원. 여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 문제인데, 이 지금 보면 막 몇 년을 떨어진 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죠? 여기까지면 거의 9년, 거의 10년을 하락했다가,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6년, 17년 고점 6만 3천 고점 찍고, 그 10년 정도 눌렸다가 계속, 그렇죠. 계속 하락했다가, 이 연봉으로 따지면, 그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꼬리로 긋던, 몸통으로 긋던, 보시면 연봉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를 좀 뚫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를 뚫었죠. 그러면 하락 추세를 뚫었으니까 이제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우상향. 그렇잖아요. 보시면. 연봉으로. 그것도 월봉도 아니고 연봉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삼성전자 말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우량주 중에서 지금 여러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업종도 여러 업종에 걸쳐서 뭐 증권주, 뭐 현대건설은 제가 드리지 않는데 현대건설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시간 없으니까요.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지금 연봉인데 보시면 여기 지금 신고가 가고 있죠. 신고가 연봉. 아모레퍼시픽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양봉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네이버도 이제 여기 보면 네이버도 이게 매집 구간입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매집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중간 매수 단가 대비 이제 이만큼 오른 거 이만큼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이게 조금 오른 거예요. 매수 단가 대비 조금. 이게 매집량이 돼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이게 거의 한 8%대, 8%대, 9%대 지금 매집을 했고 지금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0%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매집이.
그러면 여기 매수 단가 대비 거의 뭐 80%든 90%든 이 울림폭이 지금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에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생분들이 이 비중을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어, 지금 시장도 좋고 시장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 제가 드리는 그것도 우량 주면서 좋은 종목들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갈 폭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나 교육용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이렇게 기인데 이게 큰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본인들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아까 어쨌든 중박 아니면 대박, 종목에 따라서는 중박 아니면 대박의 결과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 어쩌면 2, 3년은 계속될 흐름이다. 지금 조건들이 좋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코인 시장을 잠깐 봤는데,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가 거의 고점 근처 아닌가 싶어요. 고점 근처.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근처라는 얘기는 이제 알트코인들로 따지면 알트코인들의 조정의 거의 끝자락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고점 근처라는 뜻은 바꿔서 알트코인으로 해가면 알트코인의 조정이 거의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3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근처 왔다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고점 근처 왔다는 얘기는 이제는 앞으로 고점 근처에서 앞으로는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라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고점 근처라는 것은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고점 근처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일보다는 내려갈 일이 많다 이 뜻입니다.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게 고점 근처라는 뜻이,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야 된다고요.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되는데 고점 근처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올라갈 일보다는 내려갈 일이 많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갈 일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일이 많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3번 접수.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이해를 하셔야 수강생들이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뭐 1, 2주 이렇게 더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되는구나. 앞으로 좀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어차피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여기서 좀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또 한 주 더 기다려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했듯이 기다린다. 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저희가 원금에 빠져나오거나 이런 게 목표 아니에요. 저희는
원금에 빠져나오고 이러려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저희는 거의 수익을 거의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내려고 기다리는 거지 원금에 나오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업비트에서 보면은 업비트의 흐름도 이제 주봉 월봉이 나왔죠. 이게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제 월봉이 됐던 이제 월봉이 이제 내일 9시면은 이게 이제 끝이 날 텐데 이왕이면 월봉이 내일 여기 이거 양봉으로 끝나면 더 좋겠죠. 양봉으로 나오면 더 좋겠고요. 이제 그거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주봉이 잘 나왔죠. 주봉이 보면은 주봉이 이제 여기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이렇게 지난주 양봉이 나왔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이 주봉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했듯이 이 업비트에서 이 비트코인이 여기 전저점을 넘어가고 일단은 여기 전저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저점 정구점을 넘어가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고점을 넘어가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코인 시장의 시간대가 이제는 비트코인이 일단은 앞에 여기 정구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이제 여기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로 가는 이런 시간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흐름들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흐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난주에 양봉이 나왔죠. 보세요. 이 이더리움 주봉이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나오냐 그 문제인데 어, 이번 주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일단은 여기 고점들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 앞에 고점들을 먼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요 고점을 향해서 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 정고점을 넘어가면서 이런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갈 때 요런 구간들에서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의 1차 불장이 좀 본격적인 흐름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예, 그림을 저는 그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에 맞춰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에서 세이코인이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바닥권에 있기는 하지만 흐름이 지금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 중에서 흐름이 지금 이때 양봉 나오고 이제 지난주에도 양봉 나오고 그죠? 양봉이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죠. 양봉 두 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 2차 바닥.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코인들 이게 이제 알트코인이잖아요. 그 알트코인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이 알트코인들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도 이 이더리움의 흐름에 맞춰서 이 알트코인들의 흐름들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불장 구간으로 본격적인 불장 구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도 연결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이제 지난주에 거의 다 지금 양봉으로 나왔어요.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월봉은 이제 그 아무튼 오늘 지나봐야 월봉은 나오는 건데, 이 수익코인도 보면은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거의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음봉 나오다가 지금 양봉 나왔죠? 양봉. 아까 세이코인하고는 다르죠? 세이코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보시면. 그 수익코인도 이제 시간 문제인데, 수익코인도 다 이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다 넘어가요, 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지금은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막 엄청 빨라진다니까요, 나중에. 뭐 지금 이렇게 늘어서 언제가, 이건 개인들 생각이고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 이건 막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게 불장이에요. 지금까지 오던 흐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게 그게 불장 흐름입니다. 이제 불장 흐름을 이제 경험을 대부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불장 흐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이렇게 막 지금 몇 주를 막 한 달, 그죠? 한 두 달, 한 3개월, 여기까지, 이제 보면 여기에서 거의 한 3개월 거쳐 내려온 게 이게 그냥, 그죠? 한 주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한 주에 올라갈 때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간다니까요. 장대 양봉. 나중에. 본격적인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알트코인들이 끝날 때까지 지금처럼 막 계속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고비들만 이렇게 넘겨놓으면 이제 그게 짧아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2, 3개월, 3, 4개월은 굉장히 화끈한 막 움직임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응? 깠다 가면은 그 흐름을 놓쳐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꼬이거나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여버리고 나중에. 그래서 잘 하셔야 된다. 이 불장이 온다고 해서 개인들이 또 엄청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알트코인을 들고 있었느냐, 그 알트코인을 또 어떻게 파느냐, 또 팔아서 그 원금하고 수익금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나중에, 그죠? 제가 했듯이. 운 좋게 막 5배, 10배 벌어도 그 원금하고 수익금 관리를 잘 못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또 다 토해냅니다, 나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1억 가지고 막 10억 벌었다가 막 20억 벌었다가 결국은 그냥 나중에 내려올 때 이런 데서 그저 정리 못 해가지고 거꾸로 1억에서 10억, 20억 됐다가 나중에 그냥 1억 밑으로 끝나는 분들도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개인들 중에 이게 벌었을 때는 엄청 좋은데 나중에 이제 불장 끝났을 때는 그냥 그저 원금도 안 돼요. 원금도 나중에. 이런 분들이 개인들 중에는 수두루거다.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죠? 원금도 수익금도 잘 관리도 안 되고 잘 지켜지지도 않는다. 안 그럴 것 같죠?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 나중에 올해 말이든 내년 상반기는 이제 결과가 다 나왔을 때니까 불장이 온다고 해서 개인들이 엄청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 하는 투자하고 중장기 투자하고 뭐 힘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쉽지 않다고 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도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도전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아무튼 결과를 만들어야 그래야 그 본인들 자산도 바뀌고 잘하면 본인들의 어떤 인생도 바뀐다.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에서도 그렇고 그런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좋은 기회가 이렇게 좀 겹쳐서 온다. 이게 알트코인 불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서 아마 7, 8월 중에 지금 많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7월, 8월에 그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확정된 거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경이 딴 게 돈 푸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아니면 이제 뭐 트럼프가 파월을 뭐
교체를 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연준 설명드렸는데 연준의 그 위원들이 그 9명인가 10명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파월 쪽 사람들 반, 이게 트럼프 쪽 사람들 반. 그래서 그 트럼프도 압력을 넣지만 거기 그 위원들 중에서도 그 한 반 정도는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파월한테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빠르면 빠르면 7, 8월에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코인 시장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제 7,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알트코인들 쪽에서도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좀 좋은 쪽의 흐름들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